안녕 여러분, 림창입니다. 저번에 뭔가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마이크 녹음이 안 돼서 아씨 큰일 났다. 20분 더 들었는데 마이크 녹음이 안 돼서 뭔가 상심하고 며칠 보낸 뒤 다시 찍기로 했어요. 뭔가 먹으면서 찍으려니까 먹으면서 말하면서 둘 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전 되게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에 하나만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냥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회를 보고 본인의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요것만 알아도 사람들은 꽤 위안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위안이 될 수 있었다면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가지고 또 2탄을 찍어볼 힘이 또 납니다. 남자친구한테 요 새로운 라디오 컨텐츠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30분 동안 불평불만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며 그래가지고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해야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학교 다녔던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을 얘기하라면은 또 있지만 찍다 보니까 또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지 계속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저도 제가 보기에도 안 좋은 얘기만 했더라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었는데 좀 사교성도 많이 길렀고 여러 가지 굳이 막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을 연극영화과의 특수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배워갔어요. 뭐 그런 점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4년 반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를 4년 넘게 만났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그렇게 오래 만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오래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 요청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상담을 많이 해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오래오래 사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길다면 길고 또 뭐 10년 넘게 사귀는 사람도 있으니까 길다면 길고 아니라면 아닌 4년 연애의 경험담과 뭐 이런저런 제 입장에서 얘기해본 조언이라고 하면 내가 뭔데 조언을 하냐 이런 것 같아가지고 좀 별론데 무튼 조언 아닌 조언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연인을 만날 수 있는가,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다짜고짜 얘기하면
또 제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저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이디야에서 일하기 전에 띠아모라는 카페에서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남자 알바생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이제 매번 알바가 끝날 시간 때쯤에 자기 친구를 불러서 같이 놀러 나가는 그런 식으로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친구를 불렀었는데, 그렇게 불렀던 열 몇 명의 친구 중에, 열 몇 명은 좀, 한 10명쯤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친구인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제 남자친구가 처음 매장으로 온 날에, 그 며칠 전에 제가 좀 아팠어가지고 감기 몸살 이런 게 걸렸어서 띠아모 자체 메뉴에는 없는 그 자몽차를 제가 자몽 에이드 시럽으로 가지고 자몽차를 만들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제 남자친구가 처음 매장으로 놀러 왔을 때 그 같이 일했던 오빠한테 자몽차를 자기는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매장에 자몽차가 없으니까 다른 메뉴를 골라라. 우리 매장은 자몽차 없으니까 다른 메뉴 골라라 이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아팠어가지고 혼자 만들어 먹은 자몽차 스스로의 레시피가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줬단 말이죠. 제가 임의로 만든 레시피로. 근데 이제 메뉴에 없는 메뉴를 자기가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굳이 내가 만들어준 거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에, 지금 남자친구도 고마운 마음에 이제 몇 마디를 건네고 싶었던 거죠. 원래는 그렇게 말 거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 거는 타입이 아니고 좀 낯을 가리는 편인데, 내가 자몽차를 만들어줘가지고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몇 마디를 괜히 건넨 거예요. 뭐 나이는 몇 살이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마디 나누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그런 아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뒤였나? 몇 달 뒤였나? 남자친구랑 그 같이 일했던 알바생 오빠랑 술자리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서 저를 불렀단 말이죠, 그 술자리에. 저도 근데 뭐 심심하고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 해가지고 술집에서 나를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집까지, 저는 별로 내키진 않았는데 굳이 데려다 준다 해가지고 그래라 해가지고, 너무 집 앞까지 오면 좀 약간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오는 골목 거기서 여기까지만 데려다 줘도 된다고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집에 갔는데 카톡이 바로 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그 오빠가 알려준 거죠, 번호를. 나한테 동의도 묻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알려줬다는 것 때문에
뭐 삔또가 상했는지 저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별로 막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남자친구는 이제 내 번호를 알고 난 이후로 2달 동안 매일매일 카톡을 한 거예요. 별 시답지 않은 얘기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한 번씩 나는 계속 단답하는데 아침 먹었냐, 뭐 일어났냐,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이제 자냐 이런 거를 하루에 몇 번씩 2달 동안 계속 무시할라 하면은 또 보내고 이래가지고 계속 보내니까 짜증나서 뭐야 이랬는데 그렇게 2달 동안 맨날 보내다가 이제 내가 아무리 들이대도 받아주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2달 동안 계속 오던 연락이 며칠 동안 안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내가 속으로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약간 그런 권법이라고 해야 되나? 매일 익숙하게 매일 오던 게 안 오니까 약간 허전한 느낌?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카톡상으로는 좀 그 카톡 어투가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해야 되나? 그랬는데 막상 만나가지고 밥 먹고 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평가를 했던 그 카톡 속의 인물과 조금 다른 사람 같고 좀 기대치를 낮춰서 그런지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저도 뭔가 이렇게 4년씩이나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모쏠이었어가지고 더 그런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스킬이 부족했다 해야 되나? 그랬어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매력적인 어투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또 실제로 말은 또 언변이 좋아가지고 그거에 또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사귀고 나서 보니까 뭔가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되게 운명인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엄청 맞는 게 이렇게 잘 맞아도 되나?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운명처럼 나한테 나타났지? 이럴 정도로 뭐가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자몽차 사건도 그렇고 일단 그 당시에 뭔가 자몽이 유행이었나? 그 당시에 제가 좀 자몽이라는 거에 대해서 빠져있을 때였는데 남자친구도 마침 자몽에 빠져있을 때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아픈 김에 자몽도 맛있고 하니까 자몽차를 만들어 먹었던 건데 남자친구도 그 당시에 자몽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모든 카페 음료를 지금도 그런데 자몽 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 자몽에 빠져 있었고 이러니까 그것도 되게 갑자기 우리 둘 다 이렇게 자몽 때문에 만났네? 자몽을 둘 다 좋아하는 공통점이 또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했고 또 제가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어를 처음 배운 계기가 오구리슌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오구리슌이라는 꽃보다 남자의 하나자 하루이 그 윤지후 역으로 나온 오구이슌이라는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를 배운 거였는데 막 사귀고 나서 내가 뭐
어쩌다 그 얘기 나왔지?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본어를 오구리슌 때문에 배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도 오구리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통 특히 남자들은 오구리슌을 잘 모르지 않나? 이러면서 나 이외의 사람이 오구리슌을 먼저 알고 있다고 한 경우가 되게 없었어서 이것도 또 운명 같은 거예요. 어떻게 오구리슌을 우리 둘 다 좋아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진짜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 직업도 같고 또 같은 동네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모든 게 다 운명 같은 거예요. 더는 이렇게 운명처럼 잘 맞을 수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운명이라고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순 없지. 제가 생각하는 그 연애라는 거는 서로 다른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탐구해가는 과정이 연애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서로가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가족 내에서도 동생이랑 나랑 취향이 다르고 엄마랑 나랑 의견이 대립되고 이러는데 생판 다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취향이나 식성, 하다못해 젓가락 잡는 방법,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부터 다 하나하나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다른 생물인지. 근데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여서 다 같아 보이는 거죠. 갖고 싶은 거지. 갖고 싶어서 우리는 다 똑같을 거야. 우리는 완전 운명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접근을 해버리니까 계속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사람과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취향은 같고 우리는 운명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그 파워풀한 콩깍지의 시즌이 지나가니까 하나씩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진짜 가족보다 서로 많이 볼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씻고 바로 나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거의 새벽 다 돼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때 방학이어서 한 2달을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다른 점들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같기만 한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른 점들이 삐져나와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운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잖아 이러면서 나는 되게 우리가 취향도 하나하나 다 같고 이런 운명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망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녔으니까 네가 먼저 나를 좋아했으니까 네가 나를 더 많이 좋아하니까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해라. 네가 나를 위해 다 맞춰줘라. 이렇게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 남자친구 이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징징거리고 다 맞춰줘라고 발광한다고 그거를 다 모든 거를 나를 위해 희생할 그런 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옳고 옳은 거는 밀고 나가는 성격이라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자기가 나를 먼저 쫓아다녔건 어쨌건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받아주는 성격이 아니었어서 네가 나를 2달 쫓아다녔고 네가 더 나를 많이 좋아하고 네가 더 먼저 나를 좋아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너는 무조건 내 취향에 맞춰서 따라와야 돼. 나는 빨강을 좋아해. 남자친구는 파랑을 좋아해. 그러면은 둘이 맞춰서 중간 지점인 보라색을 함께 타협점으로 찾아야 되는 건데 너가 나를 좋아하니까 네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빨강에 맞춰. 그런 식으로 저는 강요했던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지. 그래가지고 항상 싸움이 났던 이유가 그런 우리가 다르다는 거를 인지했을 때 남자친구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항상 실망하고 삐지는 쪽은 나고 굉장히 미숙한 인간이었던 거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다투거나 이러면은 항상 이래서 싸운 것 같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서. 오래 사귄 커플들을 보면 발견하는 공통점이 커플이 성격이 반대거나 취향이 반대거나 같거나 다르거나 이런 거는 진짜 그 커플의 관계의 지속에 대해서 별로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을 해주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곽토리님과 려리님을 예시로 들자면 여자친구는 완전 고기를 레어를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완전 슈퍼 웰던 이런 고기밖에 안 먹어. 서로 취향이 완전 반대인데 이 커플의 중요 포인트는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 존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남자친구가 나는 웰던을 절대 안 먹지만 남자친구가 먹으니까 궁금하네 해서 한번 시도도 해보고 만약에 먹어봤는데 내 취향이 영 아니다 그러면은 너 왜 이런 걸 먹어? 이런 게 아니라 넌 이런 걸 먹는구나 난 이런 걸 먹어 하고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어보니까 꽤 맛있어. 그러면은 이제 나의 영역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것도 먹어보니 맛있네 이러면서 계속 먹어보면서 서로 이제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연애의 이상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말이 횡설수설하게 됐는데 결론은 사람은 개개인 별로 정말 다르다는 것과 그거를 취향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강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익숙해져 가는 점점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설레는 사이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편안한 사이가 되어가는 그게 싫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어떻게 솔직히 사람이 물론 어느 정도의 설렘은 있을 수 있지만 5년 만나고 10년 만나고 이러는데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처럼 늘 설렐 순 없잖아요. 누가 저한테 너 남자친구가 아직도 좋냐 물어보면 좋아요. 진짜 설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막 진짜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막 이럴 정도로 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병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또 문제인 게 처음에 그 콩깍지에 너무 씌여가지고 처음에 막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너무 잘해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 같지는 않을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도 맨 처음에 저는 마블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그 전에도 쭉 본 적이 없었고 저는 영화라면 무조건 로맨틱 코미디 영화만 봤단 말이죠.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액션 영화도 좀 보게 되고 마블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남자친구가 새로 나온 마블 저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영화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그 전의 내용을 좀 요약해 놓은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찾아서 보여주면서 그거를 통해서 다음 거를 이해하도록 도와줬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액션 영화라는 것도 재밌을 수가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게 된 것도 남자친구가 권유를 해준 덕분이었고 그 덕에 마블 영화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 보고 남자친구도 원래 그래서 액션 영화 이런 것만 보는데 제가 막 쫄라가지고 가서 보자고 했던 영화들 막 자기 인생 영화라면서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는 틀에 편견에 갇혀서 20몇 년을 살아왔다면 남자친구라는 여자친구라는 새로운 스트레인저 외부인 이방인이 나의 세계로 들어와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눈을 뜨이게 해주고 그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게 연애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애라는 게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먼저 이해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제 입장에서 대단히 막 오래 사귀어서 뭐 그럴 깜냥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가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림창의 라디오 2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는데 제가 사주를 어저께 봤는데 제가 그런 거를 남 얘기를 들어주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뭐 이런 게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이런 상담 이런 것도 잘 맞을 사주래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살아오면서 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좀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고민이 있으시거나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나 본인 이야기나 이런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번에는 그거를 가져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